매일경제TV에는 성공이 있죠.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이 시간이 오전에 참 급변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도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더라고요. 양지수 모두. 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런 날은? 일단 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사실 엔비디아 하락을 유발했던 게 SMIC거든요. SMIC는 그냥 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침부터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좀 의심되면서 실적에 대한 의심을 받는 건데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반등도 또 큰 하락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제 뭐 많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하이닉스라서 이번 주 목요일 하이닉스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을 목요일에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어떤 전략으로 그럼 이번 주 오늘을 저희가 대응해야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하이닉스 실적 중요하다라고 주셨는데 네. 알파벳, 메타 등도 미국에서 또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 다 나오는데 네. 근데 그쪽은 사실 이 엔비디아 실적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하드웨어는 엔비디아가 의심을 좀 버릴 수 있냐? 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좀 이제 의심을 안 받으려면 하이닉스가 잘 나야 되는 건데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이 영업이익이 이제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크게 보는 것은 2.7조까지 보는 것도 있고 1조인데 후반도 있거든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나온다면은 아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려감도 없어지겠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자율반등 적어놨는데 특별한 호재 없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10%가 빠지면서 좀 솔직히 말도 못하게 좀 그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자율반등이 나온 거고 어떤 의심이나 우려감 이런 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과대한 폭에 대한 자율반등이 나온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뭐 반도체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정공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TSMC가 실적이 또 사상치를 기록했는데 전망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전망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건데 이 전통적인 IT,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 이쪽이 안 좋은 거지 이 AI 수요는 잘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SMIC가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30일 날 발표된 SMIC. 그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이제 5월 20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참 남았고요.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할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이 이제 매출 잘 나온다 한다면은 아마 의심이 좀 많이 거칠 것이고 하이닉스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온다 한다면은 의심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하이닉스 실적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공 전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딜 봐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이야기 살짝 주셨는데 역시나 아스코의 진심이다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AACR에 있어서 아스코인데 이 AACR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전임상, 이 초기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거고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데이터 공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기술 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또 이 K바이오가 이 아스코에 출동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이번 주 시장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어쨌든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대안이 지금 바이오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으면은 그 대안을 올랐던 바이오가 좀 빠질 수 있는 건데 어제 엔비디아 올랐어도요. 어제 이제 뭐 일라일리부터 노보노디스크, 뭐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미국의 이제 굵직굵직 그런 바이오 기업들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AI 쪽에서 의심 들어온 상황들이 해결되는 동안에는 오히려 어떤 좀 대피한 수급들이 지금 다 바이오로 가고 있고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이거든요. 내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에 이 초록 발표가 있는데 이 초록 발표라는 것은 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가 나올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초록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이오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항상 또 이 제약 바이오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아스콘 더 중요한 거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빅파마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ADC인데 네. 이쪽 데이터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전 세계가 이 K-바이오에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바이오도 K-바이오입니다. 시장 안에서 톡톡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이게 네. 다 같이 또 잘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매일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포트 안에 제약바이오주 안전하게 잘 담고 있는데요. 리뷰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하의 이노베이션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9%가량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네. 역시 재료가 참 좋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9%면 이제 껌 같은 수익 난 건데 이제 시작이다. 네. 자, 목표가 3만 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2배 이상 간다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 딱 쉽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 이 면역 세포가 적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면역 세포 숫자를 3배 늘려주는 게 이제 바로 지하 102고요. 이 지하 102가 지금까지 이 대표이사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게 나왔지만은 데이터로 처음 확인되는 게 아스코고 아스코에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하겠다는 그런 초록 발표가 바로 내일 밤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네오캠바이오가 지금 리가캠바이오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도 초록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급등 나왔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초록 발표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도로만 나온 거지만은 이 초록 발표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초록 발표 이후에는 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아스코를 향한 그런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 9% 껌이다. 네. 이제 시작일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저희는 이 종목 끝까지 보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HLB도 한번 볼까요? 네. 15% 수익률 더 잘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장 중에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제가 12만 원 목표가도 좀 이제 간소하게 잡은 건데 사실 이것만큼 거의 확정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FDA 승인이 5월 16일 날 안에 나올 거고 물론 이제 승인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테오젠하고 머크하고 어떤 독점 계약할 때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은 좀 도장을 찍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에서 이 리보세라절이 지금 전국적인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난소암까지 치료가 나면서 지금 매출이 중국 쪽에서 매출이 더 크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최소 12만 원까지는 우리가 편하게 좀 보유하자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가운데 오스코텍도 보겠습니다. 16일에 매수하고 10% 수익률을 기록하는데요. 네. 기본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 로열티를 받는 국내 최초의 기업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HLB는 직접 임상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단위에 매출 나오는 겁니다만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 오스코텍 개발한 그 신약이 이 빅파마를 통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FDA 승인이 이제 나는 건데 이것 또한 승인 나는 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승인 날지 안 날지 알잖아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승인 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6월이냐 8월이냐 문제예요. 그래서 6월 때는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타그레소 같은 게 4개월 만에 나왔다 보니까는 6월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번 달에 이 5천억 이상의 어떤 마이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로 흑자 전환되면서 로열티 받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3만 원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만 5천 원까지 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한 10% 수익 나 있습니다만은 3만 5천 원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오늘 또 장 끝나고 4시 무료 방송 있으니까는 어제 큐리옥스 바이오에 의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종목 다 말씀드릴 거니까는 오늘 4시 무료 방송까지도 같이 참여하신다면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해주고 있는 상황, 재료까지 탄탄한 수익을 안겨줄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다시 한번 포트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두 종목 준비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역시 제약바이오에서 이 사명이 바뀐 거잖아요. 네, 레고캠바이오인데. 그렇죠. 레고캠바이오 이제 HTS에서 치면 안 나오고 그쵸. 리가캠바이오로 쳐야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별거 없는데 레고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쵸. 레고라는 회사가 소송을 건 겁니다. 이름 똑같이 쓰지 말라고. 그걸 져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신약이 LC 비롯되기 때문에 리라고 기억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바뀐 거고 이름만 바뀐 것뿐이지 펀더멘털은 전혀 뭐 이상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ADC인데 전 세계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게 바로 ADC 신약입니다. 이 ADC가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 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하게 되면은 이 어떤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항암 치료 받는 분들 뭐 머리도 빠지고 힘들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는 건데 이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는 암세포만 정밀 타격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된 원리냐면은 이 항체에다가 이제 독성을 묶어가지고 이 암세포와 만났을 때 암세포하고 만났을 때만 그 독성이 풀리는 겁니다. 정상세포에서 안 풀리죠.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다치지 않는 거고 암세포에서만 이 독성이 풀리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인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도미사일이다라고도 불리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링커 기술이거든요. 이 어떤 독을 항체 링커를 갖고 있다가 암세포에서만 딱 풀어주는 건데 그 링커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리가켄바이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천 기술 컨트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3대 플랫폼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 IV 제형을 SC로 바꾸는 그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신약 하나만 개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리가켄바이오도 바로 이제 이 ADC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신약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기술 이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작년에 얀센에다가 좀 2.2조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 걸 보게 되면 약 9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9조 원 가까이 기술 이전을 해서 이게 성공했을 때 그 돈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로열티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난 이 AACR에서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면서 그 데이터 공개됐는데 아스코에서 또 중간 데이터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스코 같은 경우는 전임상을 지난 어떤 중간 단계 그런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얀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얀센이 이제 독점으로 이제 어떤 그 실험 확인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또 지금 한 2, 3천억 더 들어올 게 더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리가켄바이오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오리온으로부터 지금 그 지분 투자를 받아가지고 현금 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서 현금 1조가 있는 기업은 꽤 많이 드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리가켄바이오에 의하면은 1조면은 4, 5년 동안 돈 필요 없이 연구개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ADC에 지금 집중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의 3대 플랫폼 기업 리가켄바이오 저희가 편입을 합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은 뭐 정고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8만 5천 원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바이오 시장이 이 금리 인하라는 좀 톱니바퀴 좀 맞물린다고 한다면은 10만 원 이상 간다고 보는 건데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서 6월로 또 9월로 9월 달도 지금 뭐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8만 5천 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리가켄바이오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5만 9천 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수익이 계속 잘 나고 있는 최현덕 매니저의 포트에 오늘 이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가온칩스, 삼성 AI 가속기 마하원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MS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어쨌든 MS가 또 큰 손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가능성이 아직 높은 건 아니고 이제 이 삼성이 영업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달에 만남이 있는 건데 지금 알겠지만 이 AI 가속기는 지금 엔비디아만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성이 이제 지금 만들어갖고 연말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네이버하고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네이버한테는 1조 공급이 확정된 거죠. 근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공동 개발한 거기 때문에 공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새로운 어떤 외부 빅테크로 갔을 때 진짜 삼성전자 어떤 마일에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CU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 삼성전자의 경기관 사장이 가서 네. 아마 영업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마일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 디자인할 수 있는 가온칩스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가온칩스가 이제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그 어떤 규모로 봤을 때 1등은 아닙니다만은
삼성과 가장 오래 일을 하면서 삼성이 거기서 거의 87%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삼성의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2나노 디자인 하우스다라는 건데 전 세계 최초로 이 2나노 설계 기술을 따가지고 삼성에 이제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 AI 유니콘인 이 PFN의 이제 2나노 파운드리를 영업을 해서 그 수주를 따내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2나노 기술을 갖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유일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국내 유일이 아니라 전 세계 유일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DSP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디자인했던 그 설계한 반도체가 양산되기 시작했을 때 그 로열티가 들어오는 건데 이번 연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는 내년부터인데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이 로열티 수익은요 한 번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매출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그 매출과 이익 급증이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가오치수 말씀을 드려봤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가온칩스 가격 네. 설정해 주시죠. 일단 주가 보시면 이 박스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일각에서는 15만 원까지 목표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계적으로 13만 원까지만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86,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 라인은 86,000원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예고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방송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으신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이 담겨 있다고 하죠. 네, 지금 바이오 쪽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올라가고 있고 이 AI 같은 경우도 어제 무료 방송에서 에이스소프트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급등 수익 매도했죠. 와서 후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한글과 컴퓨터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 AI 쪽에서 순하면 좀 알고 계시면 좀 살 게 꽤 많이 있고 수익 꽤 많이 있습니다. 종목들 분석을 쫙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또 매도할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매도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4시에 함께 하시면서 그런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